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남중국해의 긴장 한복판, 중국의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필리핀 해군이 선보인 것은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도 프랑스의 프리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건조한 호세 리잘급 호위함이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산 군함이 남중국해에 등장한 지 단 3일 만에 중국 배들의 움직임이 소극적으로 변한 것입니다. 줄곧 한국산 군함은 아직 실전에서 검증되지 않은 미완성품이라며 비웃어온 미국과 유럽 전 모두가 중국 앞에서는 무용지물일 것이라 단언했지만 필리핀 해군이 실시한 테스트 결과를 본 전문가들은 경악했습니다. 중국 언론은 과장된 쇼라며 반발했지만 필리핀 지휘부는 한국과 함께라면 남중국해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라며 단언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필리핀이 전 세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 기술을 선택한 진짜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드워드 마이어스입니다. 미 해군에서 35년간 복무하며 중장까지 진급한 후 지금은 군사전략 분석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로 한 나라의 군사력에 대한 제 편견이 완전히 뒤바뀐 경험담입니다. 2024년 가을이었습니다. CNN 스튜디오에 앉아있던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동남아시아 군사 정세에 대해 분석하고 있었죠. 그런데 앵커가 던진 질문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장군님, 필리핀이 한국산 군함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매우 위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한국 무기는 아직 실전에서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거든요. 카메라를 바라보며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미국의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 독일의 메코급 호위함, 프랑스의 라파에트급 호위함. 이런 무기들은 수십 년간 전 세계 바다에서 그 성능을 입증해왔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죠. 하지만 한국 무기는 어떻습니까? 실전 경험이 부족합니다. 필리핀처럼 중국과 대치하고 있는 나라가 검증되지 않은 무기에 국가의 운명을 맡긴다는 것은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매우 무모한 도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조선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조선 기술과 군함 건조는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민간 선박과 군함은 요구되는 기준이 천지 차이거든요. 특히 실전에서 생존해야 하는 군함은 더욱 그렇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제 발언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중국의 관영 언론들이 제 말을 인용하며 필리핀을 조롱하기 시작했거든요. 미군 중장도 한국 무기는 믿을 수 없다고 했다. 필리핀이 얼마나 절망적이면 검증되지 않은 무기를 사겠는가. 심지어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TV에 나와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한국 무기를 선택한 필리핀은 마치 종이배로 태풍에 맞서는 격이다. 한국 내 친미 보수 언론들마저 제 발언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미군 고위 장성이 한국 무기 도입을 경고, 한국 무기의 한계를 지적한 전문가 분석.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만 해도 저는 제가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35년간 미 해군에서 복무하며 전 세계 바다를 누볐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걸프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수많은 실전을 겪으며 어떤 무기가 진짜로 믿을 만한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제가 함장으로 복무했던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의 성능을 직접 경험했던 터라 더욱 확신을 갖고 있었죠. 이지스 시스템의 정확성, 토모크 미사일의 파괴력, 펠랭스 근접 방어 무기의 신뢰성, 이 모든 것들이 실전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는 걸 봤거든요. 한국 무기요? 물론 기술적으로는 인정할 만했습니다. 한국이 조선업에서 세계 1등 국가라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었죠. 하지만 실전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스펙을 자랑해도 진짜 전장에서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니까요. 그런데 제가 미처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필리핀이 왜 한국 무기를 선택했는지, 그 절박한 이유 말입니다. 당시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중국 해군과 해경이 필리핀 영해를 수시로 침범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었죠. 스카버러 사주, 스프레틀리 군도에서 벌어지는 대치 상황은 날이 갈수록 긴박해지고 있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절실히 새로운 해군력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산이었습니다. 미국의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 한 척 가격이 18억 달러, 독일 메코급도 10억 달러가 넘었죠. 프랑스 라파에트급 호위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필리핀의 연간 국방 예산이 30억 달러 정도인데
군함 한 척에 그 돈의 3분의 1을 쏟아부을 순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이 제안한 호세 리잘급 호위함은 어떨까요? 한 척당 가격이 3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미군 구축함의 6분의 1 가격이었죠. 게다가 한국은 기술 이전과 현지 건조까지 제안했습니다. 필리핀 조선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조건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런 사정을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싸구려 무기는 위험하다는 편견만 갖고 있었거든요. 제가 보기엔 필리핀이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차선책을 선택한 것으로만 보였습니다. 제 발언이 나간 후 며칠 뒤 워싱턴의 한 군사 포럼에서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주제는 동남아시아 해상 안보와 미국의 역할이었죠. 강연장에는 200여 명의 군사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들, 군수업체 임원들, 싱크탱크 연구원들까지 미국 군사계의 핵심 인사들이 총집합한 자리였습니다. 저는 연단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필리핀의 선택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무기 체계의 국가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거든요. 청중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장군님, 하지만 한국의 조선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전며 대답했습니다. 기술이 좋다고 해서 실전에서 통하는 건 아닙니다. 전장은 실험실이 아니거든요. 또 다른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필리핀은 어떤 선택을 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검증된 서방 무기를 도입했어야죠. 예산이 부족하다면 중고라도 말입니다. 그때 제 답변을 들은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됐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장군님, 한국 무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리핀의 선택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마이크 앞에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분명 훌륭한 기술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하지만 군사 무기는 다른 문제죠. 실전 경험이 부족한 무기로는 중국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뉴스를 보니 제 발언이 또다시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중국 CCTV에서는 제 인터뷰를 내보내며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미군의 고위 장성조차 한국 무기의 한계를 인정했다. 필리핀이 얼마나 무모한 선택을 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저는 그 방송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중국이 제 말을 이용해 필리핀을 압박하는 것이 탐탁지 않았지만 제가 한 말 자체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운명이란 참 묘한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지구 반대편 필리핀에서는 저를 완전히 바꿔놓을 준비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 발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지 일주일 후 필리핀 마닐라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필리핀 해군이 공식적으로 한국산 호세 리잘급 호위함 도입 계약을 체결한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필리핀 국방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중한 검토 끝에 한국의 호세 리잘급 호위함을 선택했습니다. 이 함정은 우리의 해상 방위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필리핀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친미 성향의 정치인들과 군 관계자들이 강하게 반발했죠. 에스테반 로하스 국방부 차관이 내부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미군 중장도 우려를 표명한 무기를 왜 도입하려는 건가? 이건 너무 실험적이다. 로하스 차관은 오랫동안 미국에서 유학하며 친미 인사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반대 의견을 피력했죠. 검증된 미국이나 유럽 무기를 중고로라도 사는 게 낫지 않겠나? 하지만 필리핀 정부의 결정은 이미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예산 문제가 가장 큰 이유였지만 한국이 제시한 기술 이전 조건도 매력적이었거든요. 그 소식을 들은 저는 솔직히 걱정이 됐습니다. 필리핀이 과연 올바른 선택을 한 걸까? 중국과의 대치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무기로 버틸 수 있을까? 며칠 후 저는 다시 한번 언론에 나서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폭스 뉴스의 인터뷰였죠. 장군님, 필리핀이 결국 한국 무기를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예상했던 일입니다. 예산 제약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무기의 성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스펙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전이죠.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중국 해군을 상대로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무기 체계로 어떻게 남중국해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때 진행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무기는 처음에는 검증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 아닙니까?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답변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다릅니다.
필리핀은 당장 중국의 위협에 직면해 있거든요. 실험할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실험적인 무기를 선택한 겁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제 발언은 또다시 화제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측의 반응이 더욱 노골적이었죠. 중국의 군사평론가 류즈하오가 CCTV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군 중장의 말이 맞다. 필리핀은 중국과 맞설 능력도 없으면서 검증되지 않은 무기로 허세를 부리고 있다. 류즈하오는 중국 해군 출신으로 관영 방송의 단골 해설자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필리핀을 조롱했죠. 한국 무기로 중국을 막겠다고? 웃기는 소리다. 종이로 만든 방패로 대포알을 막으려는 격이다. 심지어 그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필리핀이 한국 무기를 선택한 것은 스스로 약하다는 걸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중국 언론들의 조롱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필리핀의 절망적인 선택, 검증되지 않은 무기에 의존하는 나라의 말로 한국 무기로 중국 해군을 상대한다는 망상.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쏟아져 나왔죠. 그런데 정작 한국에서는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한국의 방산업체들과 해군은 조용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의 비판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실제 성과로 답하겠다는 자세였죠. HD현대 조선소의 박진우 수석 기술자가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필리핀 해군의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함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성능으로 증명하겠습니다. 박진우 기술자는 20여 년간 한국 해군 함정 건조에 참여한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침착하고 성실한 성격으로 유명했죠. 비판하는 분들의 마음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직접 보시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서방 군사 전문가들의 의구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워싱턴에서 열린 또 다른 세미나에서 저는 더욱 강한 어조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필리핀의 선택은 매우 위험한 도박입니다. 청중석에서 한 참석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무기의 가격 대비 성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전 검증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또 다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무기가 실전에서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시는 건가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검증된 무기 체계보다 위험도가 높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때 청중 중 한 명이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장군님께서는 한국 무기를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 무기를 직접 본 적이 없었거든요. 스펙과 자료로만 판단했을 뿐이었습니다.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자료와 전문가들의 분석을 토대로 판단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답하자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뭔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35년간의 군 경험이 있었고 수많은 무기 체계를 다뤄본 경험이 있었거든요. 세미나가 끝난 후 한 기자가 개별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장군님, 만약 한국 무기가 실전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제 평가를 수정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필리핀에서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건조 중인 호세 리잘급 호위함의 진수식이 열린다는 것이었죠. 필리핀 해군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직접 함정을 점검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했지만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전해진 소식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필리핀 해군 관계자들이 한국 함정의 성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것이었죠. 특히 함정의 레이더 시스템과 전투 관제 시스템을 보고 감탄했다고 합니다. 예상보다 훨씬 우수한 성능이다라는 평가가 나왔죠. 그 소식을 들은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실전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곧 제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미군과 필리핀군, 그리고 한국군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훈련이었습니다. 한국산 호세 리잘급 호위함의 첫 번째 함정이 필리핀에 인도된 지 2달이 지난 후였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 함정을 필리핀 해군에 편입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한 명은 BRP 호세 리잘이었죠. 그런데 이 발표를 듣고 가장 크게 반발한 것은 다름 아닌 필리핀 내부의 친미 세력들이었습니다. 에스테반 로하스 국방부 차관이 내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선택을 해도 되는 건가?
미군 중장도 우려를 표명한 무기를 우리 해군의 주력으로 삼는다고? 로하스 차관의 우려는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필리핀은 오랫동안 미군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거든요. 미국제 무기에 익숙한 군 간부들이 많았고 미군과의 합동 작전도 빈번했습니다. 한국 무기 체계로 바꾸면 미군과의 호환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훈련 체계도 완전히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필리핀 군부 내에서 계속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필리핀 정부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예산과 성능을 모두 고려한 최선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 함정이 실제로 어떤 성능을 보여줄 것인가였습니다. 필리핀 해군도 내심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필리핀 해군의 한 고위 관계자가 비공개 인터뷰에서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바로 그때 저에게는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미 태평양 함대 사령부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죠. 장군님, 내달에 미군과 필리핀군의 합동 훈련이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로서 참관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놓칠 수 없는 기회였습니다. 한국산 호세 리잘급 호위함이 실제로 어떤 성능을 보여주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거든요. 저는 주저없이 승낙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직접 보고 정확한 평가를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한국 무기가 실전에서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거든요. 훈련 참관을 며칠 앞두고 저는 다시 한번 언론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MBC의 모닝쇼 출연이었죠. 장군님, 곧 필리핀의 한국산 함정을 직접 보실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내릴 생각입니다. 어떤 결과를 예상하십니까? 저는 잠시 망설인 후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스펙을 자랑해도 실전 경험이 부족한 무기는 한계가 있거든요. 진행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만약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솔직하게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이때 제 발언을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의 군사평론가 류즈하오였죠. 류즈하오는 베이징에서 CCTV 방송을 통해 제 인터뷰에 대해 논평했습니다. 미군 중장의 말이 정확합니다. 한국 무기는 곧 그 한계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는 더 나아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필리핀이 한국 무기로 중국을 상대하겠다고. 그것은 마치 대나무 창으로 탱크에 맞서는 것과 같습니다. 중국 언론들의 조롱은 더욱 노골적이 됐습니다. 한국제 함정, 첫 훈련에서 진짜 실력 드러날 예정. 필리핀의 무모한 도박, 결과는 뻔하다. 심지어 중국의 한 군사 블로거는 이런 글까지 올렸습니다. 한국 함정이 훈련에서 오작동을 일으킬 확률이 50%,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확률이 90%다. 하지만 정작 한국에서는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HD연대 조선소의 박진우 기술자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와서 물어봤죠. 미군 중장이 또다시 우려를 표명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진우 기술자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저희는 필리핀 해군의 요구사항에 맞춰 최선을 다해 함정을 만들었습니다. 성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나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판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실제 성능은 직접 보시면 됩니다. 박진우 기술자의 이런 침착한 반응이 오히려 저를 더욱 의구심 들게 만들었습니다. 저렇게 자신만만한데 정말 뭔가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저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실전 경험이 없는 무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훈련 날짜가 다가올수록 저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한국 무기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훈련을 이틀 앞두고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훈련에 한국군도 참여한다는 것이었죠. 한국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과 공군의 FA-50 전투기까지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저는 오히려 기뻤습니다. 한국 무기들을 한꺼번에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니까요. 이번에는 확실히 알 수 있겠군.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훈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훈련 전날, 저는 필리핀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태평양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번 훈련 후에는
한국 무기에 대한 논란이 완전히 정리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상상했던 결과와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도 저 자신이 직접 목격하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마닐라 공항에 도착한 저는 필리핀 해군 기지로 향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내일 벌어질 일이 제가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 낼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중국의 류즈아오 평론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베이징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내일이면 한국 무기의 허상이 모두 드러날 것이다. 하지만 우리 모두 틀렸습니다. 완전히, 그리고 철저하게 말입니다. 훈련 당일 아침, 필리핀 수빅만 해군기지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참관석에 앉아 쌍안경을 들고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죠. 미군의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 USS 하워드가 당당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 옆으로 필리핀의 호세 리잘급 호위함 BRP 호세 리잘이 보였습니다. 한국 해군의 대구급 호위함 락스 대전도 함께 참여했죠. 솔직히 말하면 크기만 봐도 차이가 확연했습니다. 미군 구축함은 길이가 154m에 배수량이 9,000톤이었는데 한국산 호세 리잘급은 길이 110m에 배수량 2,800톤 정도였거든요. 역시 규모부터가 다르구나.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훈련 시작 전 필리핀 해군 참모총장이 간단한 브리핑을 했습니다. 오늘 훈련은 대공 방어와 대한 미사일 요격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각국 함정들의 협력 능력을 점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저는 옆에 앉은 미군 관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한국 함정이 실제로 어느 정도 성능을 보여줄 것 같습니까? 그 장교는 어깨를 으쓱하며 답했습니다. 글쎄요. 스펙상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들었는데 막상 실전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때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적 항공기 침입에 대한 방공 작전이었죠. 표적기가 바다 위로 나타나자 각 함정들이 레이더로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미군 구축함의 이지스 시스템이 먼저 표적을 포착했고 고지어 한국 함정들도 표적을 잡아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산 호세 리잘급의 레이더가 미군 이지스 시스템과 거의 동시에 표적을 탐지한 것이었죠. 참관석에서 이것을 지켜보던 미군 지휘관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상하네. 저 함정 크기로 어떻게 이지스급 탐지 능력을 보여주는 거지? 저도 의아했습니다. 분명 작은 함정인데 탐지 능력이 예상보다 훨씬 뛰어났거든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대공 미사일 발사 훈련이 시작된 것이죠. 미군 구축함이 먼저 SME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표적에 명중했죠. 예상 범위 내였습니다. 그 다음이 한국 함정들 차례였습니다. 필리핀의 호세 리잘급이 천마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첫 번째 미사일, 명중. 두 번째 미사일, 명중. 세 번째 미사일, 또 명중.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연속으로 세 발이 모두 명중한 것이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해군의 대전함이 해성 대한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 번째 해성 미사일, 표적함에 정확히 명중. 두 번째 미사일, 또 명중. 총 5발의 미사일이 모두 100% 명중률을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참관석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군 장교들도 서로 놀란 눈빛을 교환하고 있었죠.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나? 한 미군 장교가 속삭였습니다. 보통 훈련에서도 명중률이 80% 정도인데 저는 쌍안경을 들고 한국 함정들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건 아닐까? 바로 그때 제 옆에 앉아있던 필리핀 해군 장교가 말했습니다. 장군님, 놀라셨죠? 저희도 처음 이 성능을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결과네요. 저는 솔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훈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공중전 시나리오가 시작됐거든요. 한국 공군의 FA-50 전투기 2대가 나타났습니다. 상대방은 미군의 F-16 팔콘 2대였죠. 모의 공중전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무전을 통해 상황을 지켜봤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FA-50이 미군 F-16을 상대로 대등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었죠. 아니, 어떤 상황에서는 오히려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FA-50 1호기, F-16 격추 완료. FA-50 2호기, 목표물 로곤, 미사일 발사. 무전에서 들려오는 한국 조종사들의 목소리는 매우 침착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최종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FA-52, 미군 F-16을 상대로 3대1로 승리한 것이었죠. 참관석에 있던 미군 고위 장교가 탄식했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FA-50은 경공격기인데 어떻게 F-16을 이기지?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무기들이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성능을 보여준 것이었죠. 훈련이 끝난 후 각국 지휘관들이 모여서 평가회의를 했습니다. 미군 지휘관이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 훈련 결과는 정말 예상 밖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무기 체계들의 성능이. 그는 말을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겠네요. 우리가 과소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필리핀 해군 지휘관은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이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저는 아직도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의 훈련 결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훈련이 끝난 후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장군님, 오늘 훈련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충격적이었지만 아직 확신을 갖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했거든요. 오늘 결과는 분명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성공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죠. 실전은 훈련과 다릅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한국 무기에 대해 회의적이신 건가요? 회의적이라기보다는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여전히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날 밤 호텔에서 하루를 정리하며 생각해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과연 우연일까? 정말 한국 무기들이 그 정도 성능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저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분명 뭔가 특별한 조건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전혀 예상치 못한 뉴스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군에게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것이었죠. 그것은 중국이 스스로 만들어낸 최악의 참사였습니다. 훈련이 끝난 지 사흘 후 남중국해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마닐라 호텔에서 CNN 뉴스를 보고 있다가 깜짝 놀랐죠. 속보입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군 함정과 해경 선박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사고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곧 더 자세한 소식이 전해졌죠.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중국 해군 구축함 3척과 해경 선박 5척이 필리핀 보급선을 차단하려고 출동했던 겁니다. 스프레틀리 군도 근처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해군과 해경이 서로 소통이 안 돼서 엉뚱한 곳에서 만나버린 것이었죠. 중국 해경 선박들이 필리핀 보급선을 포위하고 있는데 해군 구축함들이 전혀 다른 위치에서 레이더에 포착된 선박들을 적함으로 오인한 겁니다. 더 황당한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중국 해군 함정이 자국 해경 선박을 향해 경고 사격을 가한 것이었죠. 이것은 중국 해군입니다. 즉시 해역에서 물러나시오. 이런 무전이 나갔다고 합니다. 해경에서도 당황해서 응답했죠. 우리도 중국이다. 우리는 해경이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혼란 상황에서 해군 함정과 해경 선박이 서로 충돌하면서 아수라장이 된 것이었죠. 결과적으로 중국 해경 선박 2척이 크게 파손됐고 해군 구축함 1척도 함교 부분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이 위성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군의 정찰위성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관측 자료가 실시간으로 공개됐거든요. 저는 TV 화면을 보며 눈을 의심했습니다. 중국 해군이 자국 해경과 충돌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보도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CNN에 출연한 미군 태평양 함대 전 사령관의 분석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중국 해군의 지휘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해군과 해경 간 협조 체계가 이 정도로 엉망이라면 실제 전투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이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중국 해군의 자해극, 남중국해의 코미디, 중국군끼리 충돌, 중국 해군 지휘체계 붕괴 현장, 특히 서방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은 더욱 신랄했습니다. 영국의 한 해군 전문가가 BBC에 출연해서 말했죠. 이런 기초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해군이 어떻게 현대전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바로 그 시각 필리핀 해군의 상황이었습니다.
중국군의 혼란을 틈타 필리핀 보급선이 무사히 임무를 완수한 것이었죠. 필리핀 해군의 호세 리잘급 호위함이 보급선을 호위하며 안전하게 스프레틀리 군도의 필리핀 기지까지 도착했습니다. 한국제 함정이 첫 번째 실전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한 것이었죠. 이 소식을 들은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중국 해군의 무능함에 놀랐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함정이 실제 작전에서 성과를 거둔 것이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반응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중국 국방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번 사고는 복잡한 해상 환경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일이다. 우리 군의 전투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미 전 세계가 다 봤는데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중국의 군사평론가 류즈아오도 궁지에 몰렸습니다. CCTV에 출연해서 해명을 시도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죠. 이번 사건은 우발적인 것이었습니다. 중국 해군의 실력과는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중국 인터넷에서도 자국 해군을 비판하는 글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이게 우리 해군의 실력인가? 자기들끼리 부딪혀서 뭘 하자는 건가? 필리핀한테 웃음거리가 됐다. 반면에 필리핀에서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마닐라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환호하고 있었거든요. 한국 함정 고마워요. BRP 호세 리잘 최고. 필리핀 대통령도 특별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우리 해군이 보여준 것은 새로운 필리핀의 가능성입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 무기를 의심했는데 지금은 그 무기가 실전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그 상대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강하다고 생각했던 중국 해군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저지른 것이었죠. 그날 밤 호텔에서 뉴스를 계속 지켜보던 저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CNN에서였죠. 장군님, 남중국해 사태에 대해 긴급 인터뷰를 요청드립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어떤 내용으로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까? 중국 해군의 이번 실수와 한국 무기의 실전 성과에 대한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결국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죠. 이틀 후 CNN 마닐라 지국에서 인터뷰가 진행됐습니다. 진행자가 첫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장군님, 중국 해군의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해군과 해경 간 기본적인 협조도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현대전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반면에 필리핀의 한국제 함정은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전 평가와 달라진 점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저는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순간이었거든요. 훈련에서의 성과와 이번 실전 결과를 보면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분명히 인정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한국 무기가 검증되지 않았다고 하신 평가를 수정하시겠습니까?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 성급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분명히 예상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완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심으로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저를 완전히 바꿔놓을 또 다른 사건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이번에는 공중에서 망신을 당하게 될 일이 말입니다. 중국 해군의 자멸적인 충돌 사건이 전 세계 화제가 된 지 일주일 후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공중에서였죠. 저는 여전히 마닐라에 머물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필리핀 공군 기지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 공군의 제-21 전투기 4대가 필리핀 영공을 침범했다는 것이었죠. 이것은 명백한 도발 행위였습니다. 필리핀 공군이 즉시 대응했습니다. 한국제 FA-50 전투기 2대가 긴급 발진했죠. 저는 필리핀 공군 관제소에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걱정이 됐거든요. FA-50은 경공격기인데 중국의 최신 전투기 J-11을 상대할 수 있을까? 관제사들의 무전이 긴박하게 오고 갔습니다. FA-50 편대, 중국기 접촉, 현재 거리 30km, FA-50 1호기, 레이더 포착 완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FA-50이 J-11보다 먼저 상대방을 탐지한 것이었죠. 이상하네.
제 옆에 있던 필리핀 공군 장교가 중얼거렸습니다. FA-50의 레이더가 J-11보다 성능이 좋다는 건가? 곧이어 더욱 놀라운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공중전이 시작된 것이었죠. 첫 번째 교전에서 FA-50 1호기가 중국의 J-11을 로곤했습니다. 목표물 로곤, 미사일 발사 준비, 중국 조종사가 당황한 목소리로 무전을 보냈습니다. 회피 기동, 회피 기동.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FA-50의 공대공 미사일이 정확히 명중한 것이었죠. 물론 실제 격추는 아니고 모의 격추였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제 FA-50이 중국의 최신 전투기를 격추한 것이었죠. 두 번째 교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FA-50 2호기가 또 다른 J-11을 격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FA-50 두 대가 중국의 J-11, 4대와 맞서서 4대 중 3대를 격추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둔 것이었습니다. 관제소가 환호성으로 가득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 FA-50이 J-11을 이겼다고? 필리핀 조종사들의 무전에서도 흥분이 느껴졌습니다. 임무 완료. 중국기 3대 격추 확인.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FA-50은 분명 경공격기인데 어떻게 최신 전투기를 상대로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까? 바로 그때 제 옆에 있던 필리핀 공군 카를로 산토스 소령이 설명해줬습니다. 장군님, 놀라셨죠? 저희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카를로 소령은 젊고 패기 넘치는 장교였습니다. 그는 직접 FA-50 훈련을 받은 조종사이기도 했죠. FA-50은 단순한 경공격기가 아닙니다. 그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최신 전자전 장비와 레이더 시스템을 탑재했거든요. 그래도 J-11은 중국의 최신 전투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조종사 훈련 수준이 다르죠. 카를로 소령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훈련은 정말 혹독했습니다. 실전과 똑같은 상황에서 계속 연습했거든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기체 성능만이 아니라 조종사의 실력과 훈련 시스템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중국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베이징에서 즉시 항의 성명을 발표했거든요. 이번 공중전은 불공정한 조건에서 벌어진 것이다. 필리핀이 미군의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군사평론가 류즈하오도 CCTV에 출연해서 해명을 시도했습니다. FA-50의 성과는 미군이 뒤에서 도와준 결과일 뿐이다. 실제로는 한국 무기의 성능이 아니다. 그는 더 나아가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미군이 연출한 쇼였을 가능성이 크다. 실전에서는 절대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반응이 나왔습니다. 필리핀과 한국의 장교들이 직접 나서서 반박한 것이었죠. 카를로 소령이 기자회견에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번 공중전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미군의 도움은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훈련 기록까지 공개했습니다. FA-50 조종사들의 비행 시간, 훈련 과정, 심지어 실제 교전 상황의 레이더 기록까지 모두 공개한 것이었죠. 한국 공군에서도 교관들이 나서서 증언했습니다. 필리핀 조종사들은 정말 우수합니다. 한국에서 받은 훈련을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미군 태평양 사령부의 공식 성명이었습니다. 이번 공중전에 미군은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순수하게 필리핀 공군의 성과다. 이런 반박들이 나오자 중국 측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류즈하오도 다음 방송에서는 한결 조심스러운 어조로 말했죠. 물론 한국의 기술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전 경험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함정을 공개한다는 것이었죠. HD연대 조선소의 박진우 기술자가 기자회견에서 발표했습니다. 필리핀 해군을 위한 차세대 호위함 설계를 완성했습니다. 미겔 말바르급 호위함입니다. 그 스펙을 들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배수량 3,000톤급의 16셀 수직 발사대, AESA 레이더까지 탑재한다는 것이었죠. 이거 거의 5,000톤급 구축함 수준 아닙니까? 한 기자가 놀라며 질문했습니다. 박진우 기술자가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필리핀 해군의 요구에 맞춰 최고 사양으로 설계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3,000톤급 함정에 5,000톤급 구축함 수준의 장비를 탑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조선 기술의 극한을 보여준 것이었죠.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 무기를 검증 부족이라고 비판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하루를 정리하며 생각해봤습니다. 내가 정말 틀렸던 건 아닐까? 하지만 아직도 완전히 확신하지는 못하겠었습니다. 오랜 군 경험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는 노릇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마지막 사건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신형 함정 공개가 전 세계에 어떤 충격을 줄지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죠. 한국의 미겔 말바르그 포위함 발표 소식이 전해진 지 며칠 후 전 세계 군사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는 마닐라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 연속으로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HD연대 조선소가 공개한 미겔 말바르급의 상세 스펙을 보고 전 세계 해군 전문가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3,000톤급 함정의 16셀 수직 발사대, AESA 레이더, 대잠 소나까지. 이건 사실상 5,000톤급 부축함의 성능을 3,000톤 크기에 담아낸 것이었죠. 영국 해군 전문가가 BBC에 출연해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조선공학의 혁명입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을 한국이 해낸 것입니다. 프랑스의 해군 분석가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5,000톤에 겨우 담을 수 있었던 시스템을 3,000톤에 다 넣었다고?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지만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펜타곤의 한 고위 관계자가 비공개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한 단계 앞서간 것 같다. 이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변화다. 저는 이 소식들을 들으며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 무기를 검증 부족이라고 단정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필리핀의 반응이었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발표했거든요. 우리는 미겔 말바르그 포위함 6척을 추가로 주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필리핀 해군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함정 도입 계약이었습니다. 총 18억 달러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였죠. 필리핀 해군 참모총장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호세 리잘급의 성공적인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는 한국 함정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에스테반 로하스 국방부 차관이 내부 회의에서 이 일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아직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무기 체계에 이렇게 큰 투자를 하는 게 맞습니까? 로하스 차관은 여전히 미국제 무기를 선호하고 있었거든요. 차라리 미국의 중고 구축함을 도입하는 게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번에는 필리핀 해군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젊은 장교들을 중심으로 한국 무기를 지지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었던 거죠. 카를로 산토스 소령이 동료 장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장군님들, 직접 보셔야 합니다. 한국 무기의 성능은 우리 예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이런 말까지 했죠. 솔직히 말하면 일부 분야에서는 미군보다도 앞서간다고 봅니다. 이런 발언이 알려지자 필리핀 군부 내에서 세대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친미 성향의 고위 장교들과 한국 무기를 지지하는 젊은 장교들 사이의 대립이었죠. 바로 그때 저에게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직접 초청장을 보내온 것이었거든요. 한국 국방부의 공식 서한이었습니다. 에드워드 마이어스 장군님께서 한국 무기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미겔 말바르그 포위함의 진수식에 초대하고자 합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무기를 비판해왔는데 갑자기 그들의 초청을 받아들여도 되는 걸까? 하지만 호기심이 앞섰습니다. 직접 보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싶었거든요. 일주일 후 저는 부산의 HD연대 조선소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조선소 곳곳에서 함정들이 건조되고 있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박진우 수석 기술자가 직접 나와서 저를 맞이해줬습니다. 장군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는 정중하면서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오늘 미겔 말바르급의 실제 모습을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진수식장으로 가는 길에 박진우 기술자가 설명해줬습니다. 이 함정은 필리핀 해군의 특수한 요구사항에 맞춰 설계됐습니다. 작지만 강력하고 경제적이면서도 효율적이죠. 3,000톤급의 16셀 수직 발사대라는 게 정말 가능한 겁니까? 저는 의구심을 감추지 않고 물어봤습니다. 직접 보시면 믿으실 겁니다. 박진우 기술자가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드디어 미겔 말바르그 포위함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첫 인상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크기는 분명 3,000톤급인데
함상 구조물의 배치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모든 공간이 최적화되어 있었고 최신 스텔스 기술이 적용된 것도 보였습니다. 저 함교 구조는 어떻게 설계한 겁니까? 저는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한국 고유의 통합 설계 기술입니다. 박진우 기술자가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모든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서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함정 내부를 둘러보는 것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AESA 레이더, 최신 전투 관제 시스템, 16셀 수직 발사대, 정말로 5,000톤급 구축함 수준의 장비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저는 거의 탄성을 지를 뻔했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과 전자 기술이 만나면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박진우 기술자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말이죠. 진수식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틀렸구나. 완전히 틀렸어. 한국 국방부 장관이 축사에서 말했습니다. 오늘 진수대는 미겔 말바르급은 한국과 필리핀의 우정을 상징하는 함정입니다. 동시에 한국 조선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정표이기도 합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한국 무기를 의심할 수 없었거든요. 진수식이 끝난 후 기자들이 저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장군님, 미겔 말바르급을 직접 보신 소감은 어떠십니까? 저는 잠시 말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제 발언들이 모두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었거든요.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을 완전히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한국 무기가 검증 부족이라고 하신 평가를 수정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바꿀 답변을 해야 하는 순간 말이죠. 기자의 질문을 받고 저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35년간의 군 경력과 군사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군인입니다.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을 인정하는 용기라고 배웠습니다. 네, 수정하겠습니다. 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완전히 잘못 판단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미군 중장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답했습니다. 저는 한국 무기를 검증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직접 본 것들은 그 판단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보여줬습니다. 카메라들이 저를 향해 집중됐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순간이었죠. 필리핀에서 벌어진 훈련에서 한국 무기들은 % 명중률을 기록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FA-50 전투기는 중국의 J-11을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직접 본 미겔 말바르그 포위함은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미군 함정들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입니다. 이 순간 HD연대 조선소 직원들과 한국 관계자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박진우 기술자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장군님,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 무기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한마디가 나가자 기자들이 더욱 술렁거렸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그 순간 제 휴대전화에 메시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이 제 발언을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있었던 거죠. CNN, 미군 중장, 한국 무기 우수성 공개 인정. BBC, 미 전문가, 한국 무기 평가 180도 전환. 로이터, 한국 무기, 이제 세계가 인정해야 할 때.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반응은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동안 저의 발언을 인용해 한국을 비판하던 류즈아오가 완전히 말을 바꾼 것이었죠. CCTV에 출연한 류즈아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한국의 기술 발전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이 앞서고 있는 분야가 많습니다. 완전히 다른 어조였죠.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하거나 조롱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중국 인터넷에서도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미군 장성도 인정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나? 한국 무기가 정말 그렇게 좋은 건가? 우리도 배울 점이 있는 것 같다. 반면 필리핀에서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마닐라 거리에서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옳은 선택을 했다. 한국 고마워. BRP 호세 리잘 만세.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도 즉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군 중장의 평가는 우리 정부의 결정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보여줍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필리핀 군부 내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한국 무기를 반대하던 에스테반 로하스 국방부 차관이 입장을 바꾼 것이었죠. 로하스 차관이 내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미군 중장도 인정한 무기를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한국과의 협력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카를로 산토스 소령은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요. 진수식이 끝난 후 저는 부산 해변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 큰 변화를 겪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박진우 기술자가 다가왔습니다. 장군님, 오늘 말씀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해야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편견을 깨뜨려 주셔서 말입니다. 사실 저희도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박진우 기술자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검증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결국 성과로 증명해내셨잖습니까? 네. 저희는 항상 성과로 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변명보다는 결과로 말이죠. 그 순간 저는 한국이 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이해했습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는 문화, 그것이 한국의 힘이었던 거죠. 이틀 후, 저는 한국을 떠나면서 마지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부산 공항에서였죠. 장군님, 한국 방문을 마치시는 소감은 어떠십니까? 인생이 바뀌는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제가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한국 무기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이제 세계는 한국을 주목해야 합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만드는 나라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인상적이었습니까? 기술력도 놀라웠지만 그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한국인들의 자세였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성과로 증명하는 모습, 그것이 진짜 강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한국의 조선소들이 보였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날리고 거대한 함정들이 건조되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때 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 확신이 생겼습니다. 한국이 이제 세계 해군력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것이라는 확신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한국 무기들이 평화를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필리핀의 BRP 호세 리잘처럼 작지만 강하고 경제적이면서도 효율적인 한국의 무기들이 말이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알겠구나.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도전하는 용기, 혁신하는 정신, 그리고 성과로 증명하는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21세기가 요구하는 진정한 군사력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